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김영덕 교수님 연구실 최해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NO 산화를 위한 처리 증착된 TiO2 광촉매의 표면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선 샘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FeTiO2는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로 표면이 비활성화된 루타일상의 R996을 이용하였으며 페로신을 전구체로 표면 위에 증착시킨 후 세 가지 온도로 후열 처리되었습니다. FeTiO2의 입자의 크기는 대략 200에서 250나노미터 사이이며 샘 분석을 통하여 처리 증착되었음에도 유의미한 크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XRD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도 처리 증착된 후에도 결정성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입자의 크기와 결정성을 바꾸기에는 매우 적은 양의 철이 증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UV-DRS의 결과를 살펴보면 철이 증착되기 전 시료와 증착된 후의 시료 모두 대략 3.12 일렉트론볼트의 밴드갭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의 유무가 샘플의 밴드갭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산화철의 특징 때문에 철이 증착된 시료의 경우 3.0 일렉트론볼트 이하에서 약간의 가시광선 흡수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열 처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시광에 대한 흡수 특징은 감소되었습니다. PL의 결과에서 철이 증착된 후열 처리 시료는 기존의 TiO2보다 낮은 PL 인텐시티를 가졌습니다. TRCBD를 통해 제조된 산화철종은 대부분 전자 전공 분리를 유도하여 전하 운반체의 수명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375도로 후열 처리된 FeTiO2가 가장 낮은 PL 인텐시티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일산화질소 산화 과정에 대한 광촉매의 활성 결과입니다. 실험 세팅에서 가시광에 감응하는 촉매를 연구하기 위하여 광원은 바이올렛 LED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은 실온에서 상대 습도 50%를 기준으로 NO 1ppm의 농도로 유동식 반응기에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일산화질소의 경우 광촉매 반응을 통하여 NO2를 거쳐 최종적으로 NO3-로 산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NO의 제거량과 NO2의 발생량을 빼준 값이 실제 제거된 NOx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료에서 NOx 제거의 관점에서 375도로 후열 처리된 FeTiO2가 가장 높은 광촉매 효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온도를 올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광촉매 효율이 줄어들지만 표면에 철을 소량 증착시킨 후 적정 온도인 375도의 온도로 후열 처리한다면 광촉매 효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FeTiO2의 표면 분석은 다음과 같은 표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토프심스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프심스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X축은 철과 티타늄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며 375도로 후열 처리된 샘플이 가장 낮은 인텐시티를 가졌습니다. 이는 철이 표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스의 결과에서 각각의 시그널은 각 원소의 산화된 형태의 스탠다드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후열 처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착된 철의 양은 최외곽 표면에서의 감도가 감소하였지만 TiO2의 경우 반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프심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XPS의 경우 철을 증착하였을 때 기존의 TiO2가 가지고 있던 706 일렉트론볼트의 메탈릭 철 이외에도 710 일렉트론볼트의 Fe2 플러스 3 플러스 철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75도로 후열 처리하였을 때 삼가철과 이가철이 동시에 존재하였지만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삼가철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앞선 세 가지 표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초기 TiO2의 표면은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로 덮여있지만 철을 증착함에 따라 375도 후열 처리 온도에서 이가철과 삼가철의 형태로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후열 처리 온도를 증가함에 따라서 삼가철은 이가철로 전환되었으며 TiO2가 산화철을 덮는 형태로 티타늄과 철 원소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가된 광촉매의 활성은 최외곽 표면에 존재하는 철 원소에 의해서 증가되었으며 증착된 철 원소가 직접적으로 TiO2의 밴드갭 감소를 이뤄내지 않았지만 광 흡수 효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산화질소에 대한 광촉매의 활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광촉매의 활성은 해당 원소의 산화 형태, 위치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으며 표면 구조는 표면 장비들의 조합으로 조사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2022년 5월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라는 저널에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논문을 참고하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